자사고와 외고, 과학고 등 명문고 진학률이 높은 한 사립중학교에서 위장 전입 전학이 있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려는 셰어하우스가 자칫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주지방법원과 검찰청이 신청사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현 청사 자리에 전북 출신 법조 사면을 기리는 로파크 등이 건립될 예정이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방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사고와 외고 진학률이 높은 도내 한 사립중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학생들이 위장 전입으로 전학 온 사례들이 드러났습니다. 아예 학교 주소로 위장 전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는 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체 전형을 통해 전국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자율형 사립중학교. 자사고와 과학고, 외고 진학률이 높다 보니 입학 경쟁이 치열합니다. 부산, 목포, 서울, 강원도 전국에서 와버려요. 이렇게 유명, 난 몰랐어요. 그런데 위장 전입을 통해 전학 온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법률을 일단 위반했기 때문에 학부모의 위장 전입을 통해서 전학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내용. 교육청이 확인한 위장 전입 전학생은 최근 3년 동안 13명. 문제는 학교가 위장 전입을 알고도 전학을 받아줬는지인데 학교 측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여기가 경쟁률이 보통 8대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열돼서 솔직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쉽게 이해하기 힘든 해명입니다. 적발된 13명 가운데 7명은 아예 학교 주소로 위장 전입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교육청 의뢰를 받아 청탁과 대가가 오갔는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기관 경고를 내리고 당시 교장과 교감 등을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뒤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전주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들이닥친 건 오전 9시 30분쯤. 기금운용본부장실과 운용전략실장실, 주식운용실 등 세 곳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영권 승계 문제 있다고 보시나요? 합병 찬성 관련 자료 확보하셨어요? 검찰은 동시에 서울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옥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삼성 바이오 분식 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이 같은 승계 작업을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이던 삼성바이오는 분식회계를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러 가치를 높여 제일모직 대주주인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이 같은 합병은 결정적으로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성사돼 국민연금이 삼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측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가운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내년 자신의 총선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지역구의 초등학교 행사에 참석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군산시 소룡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 200여 명이 대피하고 26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2층 복도에 쌓아둔 폐가구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옷은 혈액순환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옷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인데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옷 속에 들어있는 알러지 물질에 대한 검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산업화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온나무 추출물을 넣어 만든 막걸리입니다. 옷을 넣은 간장과 된장을 비롯해 건강 기능식품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실군과 순창군은 지난 2017년부터 6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옷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옷에는 항산화 효과와 그다음에 혈행 개선 등의 다양한 효과가 인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경우. 그런데 옷 산업화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나무 추출물의 알러지 유발 물질인 우루시올을 5종으로 늘리고 검출 허용 기준도 1mg에서 0.001mg으로 100배나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거를 더 좋은 시험 방법으로 개선을 하다 보니까 낮아진 거죠. 불검출의 기준이. 식약처가 정한 우루시올 제거법을 쓰더라도 허용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로 옷을 사용하는 게 사실상 어렵게 된 겁니다. 전문가들조차 개정된 검출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농도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의 규정을 좀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효성도 크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가 옷 산업화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제17호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도내에서도 주택과 창고 등 4채가 파손되고 농경지 95헥타르에서 벼가 쓰러지거나 농작물이 물에 잠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전주와 무주 등에서 가로수 416그루가 쓰러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집계하고 피해 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태풍 타파로 인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돼지 농장에 대한 일제 소독이 실시됩니다. 전라북도는 비바람에 의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공동방제단을 투입해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의 생석회와 야생 멧돼지 기피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일부터 방역이 취약한 154개 농장 가운데 96개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를 완료했고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남녀 5명이 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안매장한 사건,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군산에서 또 여러 명이 한 곳에 모여 사는 이른바 쉐어하우스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려는 쉐어하우스가 자칫 범죄에 악용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집에 여러 명이 함께 사는 쉐어하우스는 경제적 부담이 적어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거의 다 찼어요. 80% 이상 차 있어요. 월세가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하니까 월세는 그냥 원룸 이런 데하고 좀 비슷하거나 좀 저렴하고 보증금은 많이 저렴하고요. 문제는 쉐어하우스에서 범죄가 심심찮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익산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20, 30대 남녀 5명이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안매장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SNS를 통해 원룸에 들어와 2달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군산에서 20대 남녀 5명이 지적장애 여성을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안매장했는데 당시 범행 장소도 이들이 모여 살던 원룸이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했고 피해자는 집안일을 하기로 했는데 피해자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숨지게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이 표적이 되기 쉽다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유인해다가 지금 원룸 같은 데서 함께 생활하게 하면서 성매매 강요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에 특히 취약성이 있는 구성원들이 많이 유인이 돼서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나치게 낮은 주거비나 좋은 조건을 제시한 쉐어하우스는 꼼꼼히 확인한 뒤 거주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부모가 교사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상피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오늘 확대 간부 회의에서 상피제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도입할 수 없는 데다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만간 전주지방법원과 검찰청이 신청사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현 청사 자리에는 전북 출신 법조 사면을 기리는 로파크 등이 건립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건립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자칫 청사가 장기간 방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40여 년 전인 1977년에 건립된 전주지방법원과 검찰청 청사입니다. 올해 말 만성지구의 신청사가 완공되고 법원과 검찰청이 자리를 옮기면 빈 공간이 됩니다. 전주시는 법원 자리에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장, 검찰청 자리에 법조 사면 로파크 건립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조 사면은 전북 출신으로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와 대쪽검사로 불린 화강 최대교, 죄수들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준 사도법관 김홍섭을 일컫는 말입니다. 법조 사면 로파크가 우리 고장에 건립됨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사법의 전통이나 아니면 사법의 새로운 기풍을 진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 문제는 법조 사면 로파크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야 하지만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장과 달리 지금까지 국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는 법조 사면 로파크를 전액 국가 예산으로 건립하고 운영까지 맡아야 한다는데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한 마지막 기회인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북 정치권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그 타당성과 또 정당성 이런 것을 많이 제기를 하고요. 현재 그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조 사면 로파크는 전주시가 추진하는 구도심 재생 사업인 덕진권역 뮤지엄밸리의 핵심입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 현 검찰청사가 방치될 뿐만 아니라 구도심 재생 사업까지 차질을 빚게 됩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지원 공모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정치연대 최경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예술인 지원 공모 사업의 경우 수도권이 5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경기도가 14.5%로 뒤를 이었지만 전북 2%를 비롯해 나머지 대부분의 시도는 2%대 이하에 그쳤습니다. 전북 지역의 아동학대와 아동재학대 사례가 계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실에 따르면 전북에서 2014년 932건이던 아동학대는 지난해 1.7배인 1,577건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동일한 학대자로부터 또다시 학대를 받는 아동재학대도 139건에서 302건으로 2.2배 증가했습니다. JTBC 전주방송의 9월 시청자위원회가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최근 JTBC 8시 뉴스가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황제연수 논란과 태권브이랜드에 대한 잇단 단독 보도를 통해 비판 감시와 의제 설정 기능에 충실했다며 계속 이 같은 역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주방송 김태곤 사장은 언론의 기능은 무엇보다 비판과 감시에 있다면서 방송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내 억대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25살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북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최대 5도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5도, 진안 24도 등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고 오늘보다는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